오늘은 제가 했던 여러 가지 경험 중에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했던 이제 창업은 제가 대표로서 활동을 하면서 코딩 교육, 3D 프린팅 교육, 프린팅 출력 대행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로는 처음에는 창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공모전 받고 용돈벌이 하고 이런 게 재밌어서 공모전을 좀 많이 하는 거에 취미가 들었었어요. 알바를 덜 하고 공모전으로 돈을 많이 벌어보자. 이게 저의 약간 모토가 돼가지고 20개, 30개 이렇게 도전을 하다 보니까 상을 한두 개씩 받기 시작해요. 한 6개월 정도 헤매다가 상을 하나도 못 받고 제가 막 좌절하고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넘어가고 나니까 6개월 뒤에 갑자기 한 번에 5개의 상을 동시에 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못 받아봤던 상을 갑자기 5개씩 받고 막 그 이후로 많이 받기 시작했는데 최종적으로는 70개 상을 받고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70개라고 하면 사실 엄청난 숫자인데 저는 그냥 하나하나 해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다 보니까 갑자기 70개가 어느 순간 돼 있더라고요. 상을 20개쯤 받았을 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코딩이랑 3D 프린팅 사용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걸로 내가 상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키트화, 그러니까 좀 간편하게 조립식 그리고 코딩 교육을 좀 더딥혀서 내가 교육하는 걸 한번 해볼까? 이게 첫 시작이었어요. 막 엄청 거창하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거를 좀 알려야겠고 이런 생각보다는 시작을 하면서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알아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대출이 아니고 그냥 돈을 주는 그런 형태의 정부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예창패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는데 뭐 예창패, 초창패, 청년 창업 사관학교, 청창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창업한 사람이 아니니까 예비 창업자 중에 그 정부 지원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예창패라는 프로그램을 도전하게 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거는 정부에서 5천만 원 내외 정도의 돈을 그냥 지원을 해주고 물론 거기에 상세 품목들이 있어요. 뭐 재료비, 인건비, 무슨 비 해가지고 무조건 다 정산을 해야 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더라도 5천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 무조건 해봐야겠다 해서 도전을 했죠. 친구랑 하나는 제 이름으로 경기창조혁신센터였나 거기에 코딩 교육 쪽으로 제가 올리고 제 친구 이름으로 둘이서 동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 친구 이름으로 건국대학교 거점으로 3D 프린팅 교육이라는 걸로 냈죠. 근데 사실 이 제목이 바뀌는 것 뿐이지 둘의 사업계획서는 거의 유사했어요. 사실은 제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둘 다 1차가 붙은 거예요. 이거 가능성 있겠다. 2차 연습, 2차는 면접 발표인데 발표 연습을 둘 다 해보자. 그래서 와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발표 전날이었나 이틀 전날이었나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땡땡땡씨 맞으시죠? 근데 다른 땡땡땡씨라고 아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그 사업계획서에서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창업진흥원이 제일 크고 창업진흥원 아래 뭐 건국대나 뭐 어디 대학교나 경기창조혁신센터, 전남창조혁신센터 여기저기 혁신센터가 있는데 그 창업진흥원 측에서 제일 높은 측에서 이 사업계획서의 유사성을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유사성이 깊으면 그 두 사람이 모두 잘리는 구조인 거예요. 이거 망했구나. 잘못하면 왜냐면 그냥 몰래 아니라고 하고 속이고 넘어가면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창업진흥원 안에 있는 모든 사업을 4년 동안 못했나? 뭐 그런 제약이 있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다. 중복 맞습니다. 제가 혼자 만든 거나 이렇게 이실직고 하고 그 사업은 이제 포기를 했죠.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 사업이 성공해서 5천만 원의 돈을 받았을지. 근데 저는 혹시 못 받을까봐 걱정도 사실 했었어요. 이 경쟁률이 진짜 빡세다 보니까 전국에서 1200명을 뽑는다고 해도
이게 각각 센터로 뿌려지기 때문에 제가 지원하는 센터에서는 20명밖에 안 뽑고, 근데 막 100대 1 막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1차 된 것만으로도 진짜 어려웠던 건데 그건 됐는데 2차는 진짜 허무하게 실패를 한 거예요. 좀 허무했는데 그거를 좀 대비를 해서, 혹시 떨어질 거를 대비를 해서 다른 지원 사업들도 많이 했어요. 그거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기보단 그냥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부 지원 사업 말고도 지자체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학교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산업진흥원 지원 사업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그거를 외부 홈페이지나 아니면 K-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저희 대학교의 포털이나 여기저기 다 찾아서 지원 사업을 한 30개를 지원을 했어요. 대신 다 규모는 작아요. 아까 얘기했던 예비 창업 패키지 5천만 원 급이 아니고 뭐 어떤 거는 100만 원, 어떤 건 500만 원, 어떤 건 1000만 원, 제일 높았던 게 1400만 원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거를 한 30개를 지원을 했어요. 막 5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를.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붙은 게 진짜 그때 정신이 없었는데 총 13개를 붙었어요. 그래서 13개를 하는 와중에도 3개는 이제 동업자 한 명한테 맡기고 한 명을 더 구해가지고 3개는 그 형한테 맡기고 나머지 그 몇 개지? 7개인가 8개를 저 혼자 다 맡아서 했어요. 시작을 좀 빡세게 했었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13개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총 돈으로 치면 이제 뭐 물품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으로 치면 7,2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목표로 했던 예비 창업 패키지 붙으면 나오는 5천만 원 돈을 훌쩍 넘은 거죠. 7,2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그 비용 정산할 때도 제가 많이 했으니까 그 3명이서 모여서 얘기할 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 자체 내가 좀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 전체 수익의 50% 이상은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둘도 인정을 했어요. 제가 워낙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저 혼자 많이 달리고 했다 보니까 도와준 거 당연히 많고 한데,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면 나머지 50%에서 둘이 나눠서 가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 모든 창업 지원 사업들이 사업자를 필요로 했어서 사업자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13개의 지원 사업을 시작했죠.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업 지원 사업인 거가 한두 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뭐 예를 들어 교육 지원 사업,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너네가 뭔가를 해봐라, 아니면은 키트 지원 사업, 키트를 만드는 활동을 뭔가 해봐라, 아니면 대학교 지원 사업,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해봐라. 어디 지역, 용인시, 뭐 어디시, 청년 커뮤니티, 뭐 청년 동아리, 뭐 이런 데서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줬었고, 이런 식으로 그 지원 사업의 목적들이 다 달랐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개가 동시에 가능했던 거예요. 원래는 그 동시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무실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유튜브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도 하고,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도 하고, 각각 목적이 다르고. 멘토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많은 창업 지원 사업들이 멘토링을 필수로 해요. 왜냐면 옛날부터 돈만 받고 1년만 하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정부에서는 이거를 좀 멘토링을 바짝 시켜서 1대1로 시키거나 해가지고 더 좀 성공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잠깐 1년 하고 말 게 아니라. 그래서 멘토링 막 붙여주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이 멘토링 하시는 분들도 내가 하는 분야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도움이 많이 안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특강들도 엄청 많이 듣고 했는데 특강들도 다 사실은 도움이 안 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수정해봐라. 그래서 그때 했던 업무를 얘기를 하자면, 제가 대표로서 활동을 하면서 일단 제가 맡은 게 한 8개 정도의 지원 사업이 있어서 각각 돈을 쓸 때마다 증빙하는 모든 걸 서류를 담당을 했고, 뿐만 아니라 발표 자료도 준비하고 중간 발표도 준비하고 성과 보고회도 준비하고, 아침에는 의정부 갔다가 뭐 낮에는 수원 갔다가 막 3시간, 2-3시간 거리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아두이노라는 코딩 보드를 사가지고 종류별로 싹 사가지고 제가 원하는 키트를 만들어서 한 명당 뭐 한 2만원, 3만원어치 키트를 구성을 해서
그걸 한 20명을 강의를 한다. 20명 거를 다 포장해서 일일이 다 해놓고 코드도 만들고 개발도 해놓고 그냥 그 안에 코드만 약간 넣으면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놓고 3D 프린터도 13대를 배치를 해놨어요. 그 돈으로. 그렇게 배치된 3D 프린터로 각각의 키트마다 3D 프린팅 그 출력물들을 다 집어넣어놓고, 왜냐면 3D 프린팅 출력물 안에 이제 코딩 키트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뭐 그런 활동이었거든요. 3D 프린터 13대를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랑 크몽에 이제 3D 프린터 출력땡이라고 사업을 하나 올려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게 3D 모델링은 할 줄 아는데 그 모델링을 컴퓨터상에서 하고 실제로 3D 프린터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3D 프린터를 저는 13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13대를 가지고 저희가 대신 출력물을 해주고 택배로 보내주는 그런 거예요. 제가 교육을 어쨌든 따내야 되니까 산업진흥원에 가서 우리 걸 설명하고 대학교 어디 동아리에 가서 설명하고 과학생회한테 설명하고 단과대 학생회한테 설명하고 어디 청소년 수련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여기저기 다 얘기를 해가지고 계약을 따내면 그 계약 인원 수대로 저희가 키트를 만들어서 배치를 해놓고 며칠짜리 저희가 3일짜리 막 특강 같은 걸 하고 했었거든요. 3일치 키트를 만들고 교육자료 만들고 저뿐만 아니라 선생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구해서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중간에 한 몇 개월 지났을 때 저랑 동업을 했던 친구가 좀 많이 현타를 느낀 거예요. 왜냐면 이게 키트를 만들 때 일단 개발이 필요해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개발을, 그 제품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건데 그 제품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었어요. 플라스틱과 캔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 왜냐면 사람들이 그 구분 하나씩 하는데 너무 귀찮으니까 AI 카메라로 얘를 바라보고 얘를 인식시켜서 플라스틱이면 왼쪽으로 밀치고 캔이면 오른쪽으로 밀치고,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AI 일단 알아야 되고 AI를 받아들여서 플라스틱이면 그 움직이는 코딩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물리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3D 프린팅 출력물을 알아야 돼서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되게 복잡하고 되게 개발에 대해서 힘이 많이 드는데, 그걸 친구가 좀 도맡아서 많이 했어가지고 중간에 번아웃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었고, 그때 제가 대신 커버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만둘까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어요. 받은 돈에 비해서는 진짜 매출이 안 나온 편이에요. 저희가 매출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받은 돈은 7,200만 원이잖아요. 그 개발에도 쓰고 어디 인건비에도 쓰고 뭐 재료비에도 쓰고 3D 프린터에도 쓰고 그 막 필라멘트라고 3D 프린터 안에 들어가는 필라멘트도 몇백만 원어치씩 사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정리를 했죠. 사업을 정리할 시즌이 정부 지원 사업이랑 창업 지원 사업들이 다 마무리되고 저희 지원 사업도 13개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대학원생을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그만둘 생각도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군대 갈 예정이고, 저도 휴학할 생각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이랑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장점은 내 돈을 쓰지 않고 대출도 아니고 그냥 돈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1년에 100가지는 있어요. 근데 물론 다 조건들이 있겠지만 어떤 건 대학생이고 어떤 건 일반 국민 대상이고 어떤 거는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고 어떤 거는 지역 지원 사업이고, 이런 식으로 종류가 엄청 많아가지고 잘 찾아보면은 진짜 할 건 많아요. 만약에 잘 되면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지원 사업에 좀 매달릴 수 있다. 제가 지원 사업을 여러 개 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교육을 하고 애들 가르치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이것보다 그 지원 사업 정리하고 지원 사업 발표해야 하고 이런 게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양이 많고 내용도 많고 돈도 써야 되고 뭐 증빙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 좀 단점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크게 느꼈던 점으로는 이 대학생 때 창업을 해본 건 일단 잘한 것 같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1년밖에 안 했지만 이 1년마저도 되게 진짜 압축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미친 듯이 했던 노력이 있어가지고 후회가 절대 없고,
오히려 좋은 기억들만 많고 진짜 인생에 몇 번 없는 기회 중에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 이 정도 뿌듯함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20대 때 이렇게 창업을 해놨다는 게 흔치 않아가지고 제가 어디 얘기할 때도 되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라서 되게 괜찮은 것 같고, 다음으로 느꼈던 점은 이제 멘토링 같은 걸 받고 아니면 특강을 들을 때 뭐 저 사람은 연매출 10억이래, 뭐 연매출 100억이래, 그런 사람들한테 1대1 멘토링도 받고 이러다 보면 약간 눈이 높아져요. 눈이 높아지다 보면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점점 막 어플 개발을 해야겠다, 사업체를 제대로 법인을 꾸려서 해야겠다. 중간에 제가 그 꿈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가 아침 8시부터 막 새벽 1, 2시까지 밥도 안 먹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 미친 듯이 했는데 이렇게 아프면은 다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10억, 20억, 30억, 뭐 100억 이렇게 버는 사람들은 자기 삶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픈 것과 자기 삶이 없으면 그게 좋은 삶인가? 라는 좀 중간에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저렇게까지 막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걸 깨닫고 저는 일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일하는 것 사이사이에 노는 걸 좀 껴야겠다. 뭐 드라이브 가거나 여행 가거나. 전 술은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지금 본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업을 하면서 부업도 하면서 노는 것도 하면서 주말에 또 여행 다니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